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이 8년 전 그날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남은 지방선거도 닮은 꼴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9일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년 뒤 6월 3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여름 대선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졌다는 것까지 똑 닮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권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도내에서 34.1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주를 포함해 도내 8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득표율은 43.95%로 47.3%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보다 낮았습니다. 18개 시군 중 원주와 춘천 두 곳에서 울린 승전보가 전부입니다.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결과가 비슷할진 미지수입니다. 19대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여당 시장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지만 대선으로 시작된 바람이 이어져 판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에서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도 선거 전략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나타났던 전형적인 표심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견제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닮은 듯 다른 19대 대선과 21대 대선, 제9회 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대선 이후 지역 정가의 기류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인물과 정책이 선거에 있어 더없이 큰 변수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선거 기간 원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주를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들도 내놓았는데 어떠한 약속들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권기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놓은 첫 번째 원주 공약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미래형 혁신도시 완성 지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으로 혁신도시를 선택한 것도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 원주는 강원도 경제의 중심도시이고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AI 의료산업 중심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원주 조성 지원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한 적이 있었던 원주 입장에서는 주춤했던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그 의료기기 단지를 국가가 약간의 마중물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는 AI를 기본한 첨복단지가 기존 다른 첨복단지에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훨씬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원주형 은퇴자 공동체 조성, 원주의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도 공약에 포함됐고 기존에 추진됐던 GTX D 노선의 원주 연장도 언급됐습니다. 이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주권 공약들을 하루빨리 완성시키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균형 발전을 성과를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또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정부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수립해서
다만 그동안 사실 소원했던 원주시정과 민주당의 소통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를 강원도 경제 중심 도시, 나아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대북 정책의 경우 남북으로 갈라진 접경 지역 강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한 대응 기조를 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강원 접경 지역 분위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 기조는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입니다. 도발과 강경 대응,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접경지 불안을 키운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또 그 위기감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원 접경지를 찾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평화 구축의 명분으로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평화가 구축될 때 이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 경기 북부 이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못해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변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최장기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북 상황에서 강원 지자체 간 교류나 종교, 시민단체의 민간 접촉이 물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과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등 관광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꼭 이 당국 간의 이 접촉이라든지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급의 계류가 당국 간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평화생태관광 확대 등 강원도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남북 평화 분위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은 수사 중인 5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건, 선거폭력 1건 등 5대 선거범죄 2건을 비롯해 벽보 현수막 훼손 40건, 투표지 훼손 1건, 투표지 촬영 3건 등입니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6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원주 출신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했습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최 의원이 복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추천을 처리하고 민주당의 최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명부 순번에 따라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과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의원직을 각각 승계했습니다. 때 아닌 5월 우박에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는가 하면 옥수수와 감자, 고추 밭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5년 전 심은 사과나무 과수원입니다. 올해 첫 수확을 기대했지만
사과나무 이파리에는 구멍이 송송 뚫렸고 열매와 가지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5월에 내린 우박 탓입니다. 과수농가는 전체 사과나무 가운데 70% 이상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박이 와가지고 농작물 돌려볼 땐 심정은 처참하죠. 완전히 벼락 맞은 그런 현장이고 그냥 싹 망가졌습니다. 지름이 3cm에 달했던 이번 우박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성면과 영김이면, 홍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30분 가까이 쏟아지며 눈처럼 소복이 쌓였습니다. 돌멩이만한 우박은 과수원뿐만 아니라 밭 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양배추는 우박을 맞아 잎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수확하더라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새싹이 돋기 시작한 고추는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어야 했습니다. 잎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폭삭 주저앉아갖고 아예 그냥 반동아리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심었어요. 홍천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과수원과 채소밭을 합쳐 모두 31개 농가에 11.9헥타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재해 지원 기준인 30헥타르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복구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 홍천군은 국비 지원의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업재해를 지원하고자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오는 10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마치고 국비 지원 여부와 별개로 군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원주시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 지회는 최근 지역 매체가 이사장의 산단 예정 부지 땅 투기와 부인 소유 건물 앞 도로 확장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며 원주시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도 이사장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단 측은 노조 회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5회 원주시 농촌 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치악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농촌 지도자 회원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우수회원 시상, 읍면동 단합 경영과 노래 자랑 등이 열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탄소 중립 실천 골든벨이 열렸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 영농 상담실도 마련됐습니다. 농촌 지도자 원주시 연합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올해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가 내일 개막해 사흘 동안 박림면 개촌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를 포함해 국립합창단, 원주와 평창 꿈의 오케스트라, 파페라 그룹의 무대가 펼쳐지고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해금 연주와 클래식 버스킹 무대가 마련됩니다. 베토벤 커피 만들기, 멜로디 파우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개촌 클래식 축제는 농촌 마을에서 펼쳐지는 자연 친화형 음악 축제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행구 수변 공원에 폭염을 식혀줄 물길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물길형 수경시설을 비롯해 그늘막, 세조기가 설치됐고 울창한 나무와 풀이 식재돼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천만 원이 투입됐고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올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